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법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조동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잠깐 정리하면 조동사는 중삼조동사와 추측조동사로 나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중삼조동사나 추측조동사가 뒤에 둘 다 동사 원형 끌고 나오는 건 똑같은데, 만약에 중삼조동사라면 조동사가 시제 결정하고, 추측조동사라면 조동사가 아닌 뒤에 나와 있는 동사의 형태가 시제 결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조동사에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조동사 플러스 have pp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럴 때 동사 원형은 현재로 읽으셔야 되고 have pp는 과거로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조동사를 또 가지고 가정법에 관한 설명을 또 해볼 거예요. 지금 거 잘 들어주세요. 가정법이라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게 거짓말하기예요. 거짓말하기.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데 실제 일어난 일과 반대되는 상황을 꾸며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실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가정법만 읽어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0%에 해당하는 것들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러면 가정법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에서 가정법의 핵심은요, 첫 번째,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법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정법을 결정하실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 조동사 과거형이 주절에 나와 있는가? 라고 확인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동사의 시제를 하나씩 후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동사의 시제, 후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현재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현재 시제를 하나 후퇴시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써놓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만약에 내가 과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과거보다 하나 후퇴시키는 거예요. had pp, 대과거를 사용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가정법 두 가지 확인하세요. 첫 번째, 조동사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문장 안에 있는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를 하나씩 후퇴시켜서 표현하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누가 나오면 좋죠? 3번 if절이 나오면 좋죠. if가 나오면 가정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가정법을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가정법 하면 생각하는 게 if라는 접속사예요. 근데 if만 가지고는 얘가 가정법인지 아니면 조건부사절인지 아니면 명사절인지 이런 걸 볼 수가 없죠. 따라서 if는 세 번째 확인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동사 과거를 먼저 찾으세요. 두 번째, 양절의 동사를 하나씩 후퇴시켰는가 확인하세요. 세 번째, if가 있으면 thank you, 너 가정법이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정법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 그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물든 투명 비커가 있다라고 상상하세요. 물든 투명 비커. 그 다음 두 번째도 물든 투명 비커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옛날에 중학교 다니면서 과학 실험 같은 거 하다 보면 이 투명 비커 안에다가 물을 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안에다 막대를 담는 그런 실험 같은 거 해보셨을 텐데,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막대는요, 현재라고 하는 막대와 과거라는 막대밖에 없어요. 나중에 제가 시제 가면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개의 동사를 가지고 그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나타낼 수 있는 시제는 영어에 딱 두 개밖에 없죠. 현재와 과거밖에 없습니다. 저희 미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미래가 되려면요, 반드시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will이나 must나 may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개 동사만 가지고, 예를 들면 break라는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뭘 만들고 싶으면, 시제를 표현하고 싶으면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동사 변화가 3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break, 현재로 쓰죠. broke, 과거로 쓰는 거예요. broke는 과거분사니까 얘는 동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없죠. 자기 혼자서는. 그래서 한 개 동사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시제는 누구밖에 없다? 현재와 과거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법도 누구밖에 못 만든다? 현재와 과거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현재라는 막대와 과거라는 막대를 준비해 놓고,
if라고 하는 이 물든 비커 안에다가 현재라는 막대를 담았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보시기에 이 막대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굴절돼서 보일까요? 당연히 굴절돼서 보이겠죠? 이건 실험 다 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굴절되느냐? 현재를 집어넣으면 하나 후퇴해서 굴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로 굴절돼요. 그러면 과거를 담게 되면 너도 마찬가지 이렇게 일자로 보이지 않고 당연히 굴절하게 되겠죠? 그러면 과거보다 하나 더 굴절하면 그렇죠. had, pp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if라고 하는 물든 비커 절 안에 나오는 동사는 지금처럼 과거 아니면 had, pp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있어요. if절에 들여다봤더니 과거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얘를 과거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꺾여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읽을 땐 반드시 빼서 읽어보셔야 돼요. if절의 과거를 빼서 읽으면 너는 현재를 얘기하는 거구나. 과거로 써놨지만 현재로 읽으란 얘기예요. 또요, if절의 동사가 만약에 had pp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대과거로 읽으시면 안 돼요. 꺼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꺼내 읽으면 아하, 너는 과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쓰기는 과거로 쓰되 읽기는 현재로 읽어라. 쓰기는 had pp로 쓰되 읽기는 과거로 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똑같죠? 여기도 조동사 과거, 저기는 if절이고 여기는 조동사 과거 vehicle입니다. 이렇게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동사라. 조동사 다음에 조동사라고 하는 이 vehicle 안에다가 막대기를 담았을 때 현재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너도 꺾일 겁니다. 어떻게 꺾여요? 그렇죠. if절과 똑같이 과거로 꺾일 거예요. 과거를 담아도 똑같이 너는 had pp로 이렇게 꺾일 거라고. 하나씩 후퇴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if절 같은 경우에는 이 끝건 상태를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데 여기는 좀 달라요. 왜냐? should라고 하는, could라고 하는, might라고 하는 이런 놈들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might가 빠졌나요? should가 2개가 들어갔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조동사 뒤에 과거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없죠? 따라서 이 과거는 뭐로?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되겠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또 해볼까요? 조동사 뒤에 여러분 had pp가 나올 수 있어요? 절대 못 나오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가 원형으로 떠야 되기 때문에 had가 아니라 누구로? have pp로 써야 되겠죠. had의 원형.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would, should, could, might라고 하는 조동사의 vehicle 안에다 현재를 담으면 너는 동사 원형으로 보이게 되고 만약에 여기다 과거를 담으면 너는 have pp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조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동사 원형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너를 꺼내서 읽으면 아, 너 현재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have pp로 표시되어 있지만 꺼내서 읽으면 과거구나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가정법이 만들어지는 배경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시제를 드릴 테니까 vehicle 안에다 여러분이 한번 담아보세요. 제가 if vehicle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한테 현재라는 막대기를 드렸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뭐로 나타날까요? 꺾이니까 과거로 나타나겠죠? if라고 하는 물든 vehicle 안에다 제가 과거라는 막대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과거는 꺾이겠죠? had pp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if절의 동사는 과거형이나 아니면 had pp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조동사 과거, would, should, could, might라고 하는 조동사 과거라는 물든 vehicle 안에다가 제가 현재를 담아드렸어요. 그러면 꺾이겠죠? 과거로 꺾이겠지만 앞에 조동사가 있으니까 그 과거는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서 표현돼야 돼요. 맞아요? 과거를 드릴게요. 과거를 집어넣게 되면 꺾이니까 had pp로 표기가 돼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앞에 조동사가 있으니까 뒤에는 had가 아니라 have pp로 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자, 이번엔 여러분이 꺼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if절에 동사가 had pp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읽으면 안 되죠. 꺼내 읽으면 아, 너는 과거를 말하는 거구나. if절에 과거 동사가 있어요. 꺼내 읽으면 아, 너는 현재를 말하는 거구나. 자, 조동사 쪽으로 갑니다. would 뒤쪽에 동사 원형이 보여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 동사 원형은 꺼내서 읽으면 아, 너 현재구나.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보여요. 꺼내서 읽으면 너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데 학생들은 이걸 마치 뭐처럼 공식처럼 막 기억합니다.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동사 원형 이렇게.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have pp 이렇게 기억해 놓고 있어. 이렇게 기억하는 건 여러분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가정법을 이루는 핵심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조동사 과거가 있는가 확인하시라. 두 번째, 동사들을 꺾었는가 확인해라. 꺾였으면 세 번째, if가 있으면 땡큐다. 맞죠? 한 번만 더. 자, if절에다 현재 드릴게요. 뭐로 나타나? 과거로 나타나. if절에 과거 드릴게요. 뭐로? had pp로. 조동사 과거 would에다 현재를 집어넣으면 동사 원형. would에다가 과거를 집어넣으면 have pp. 나타나는 모습은 그래요. 자,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제를 판별하십시오. if절에 과거가 보이네요. 꺼내 읽으면 현재를 말하는 거구나. if절에 had pp가 뭐예요? 꺼내 읽으면 너는 과거를 가정하겠다는 얘기구나.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으면 꺼내 읽으면 너는 현재를 말하는 거고, would 다음에 have pp가 보인다. 꺼내 읽으면 너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가정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현재를 가정하거나 아니면 과거를 가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죠. 자, 요게 가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요거 잘 알고 계시면 나머지 뒤쪽에 가서 문제 나오는 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자, 이걸 가지고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자,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시된 문제는 2017년 국가직 9급 문제였어요. 그중에 저희는 3번을 가지고 분석을 시도해 보죠. 자, 읽고 해석하면 If she had been at home yesterday, 만약에 그 여자가 어저께 집에 있었더라면 I would have visited her. 나는 그녀를 방문했을 텐데,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 눈에 먼저 보이는 건 첫 번째 확인할 거, 조동사 과거가 있구나. 이렇게 조동사 과거가 있으면 너 혹시 가정법 아니니? 라고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나오면 이거 여러분 현재 완료라고 제가 안 했어요. 그죠? 만약에 얘가 현재 완료라면 시제는 현재 쪽으로 가야 되지만 have pp는 현재 완료가 아니면 과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너는 과거를 가정한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위쪽으로 올라가서 볼게요. 동사 형태가 had pp예요. 이렇게. 그런데 앞에 if가 있어요. if가 있으면 가정법일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법에서는 동사를 하나씩 꺾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if라고 하는 비커 안에 had pp라고 하는 동사가 담겨 있어요. if라는 비커 안에 had pp가 있어요. 그럼 그냥 읽어요? 꺼내 읽어요? 당연히 꺼내 읽어야 되죠. had pp를 꺼내 읽으면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너도 지금 과거 얘기를 하는 거고 너도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 시제 괜찮아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과거라는 걸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yesterday. 이거 과거 시간 부사죠? 따라서 너하고 너의 결합은 찰떡이에요, 찰떡. 네가 어저께 집에 있었더라면 나는 그녀를 방문했을 텐데, 그녀가 있었더라면 실제로는 그녀가 어제 없어서 내가 방문하지 않았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시된 문제는 2015년 지방직 9급 문제. 저희는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읽고 해석하면 Sarah would be offended. Sarah는 기분이 나쁠 것이다. If I didn't go to a party. 내가 만약에 그녀의 파티에 가지 않는다면. 자, 먼저 확인할 것은 조동사 과거가 보이네요. 그러면 너 혹시 가정법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시고 뒤에 동사가 원형으로 나와 있죠? BPP. 태는 수동태고요. 형태는 원형이죠. B가 have PP 형태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너는 시제 누구로 읽어야 돼? 현재로 읽어야 되겠죠.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보여? 꺼내 읽으라 그랬지? 그럼 현재야. 뒤에 가니까 if라고 하는 가정법 접속사가 보여요.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didn't go. 과거형이죠, 이거 did가. 자, if절에요. 과거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이거 과거로 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꺼내서 읽어야 되겠지? 그럼 너도 시제는 현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양쪽 현재가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기분이 나쁠 거야. 만약에 내가 그녀의 파티에 가지 않는다면. 양쪽 시제도 괜찮고, 또 하나 확인해 보면 be offend, offend 한다는 얘기는 불쾌하게 만들다라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태는 무슨 태로? 수동 형태로 쓴 것도 아주 좋습니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가정법에 관련된 기본 문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